자, 선택 요구사항인 로그인을 먼저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간편 로그인으로 카카오 로그인을 연동을 해야 되고, 비밀번호 해시 처리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살펴보면, 아까 유저 테이블을 보면 사용자가 가입한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돼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비밀번호를 해시 처리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이유는, 우선 해시라고 하면은 단방향 암호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 암호화의 방법은 양방향 암호화와 단방향 암호화 두 가지가 있는데, 양방향 암호화와 단방향 암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암호화를 한번 한 데이터를 다시 복호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지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를 하고 나서 다시 복호화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해시 처리를 하는 단방향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암호화하면은 그거를 복호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떤 문자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모든 문자를 대입해서 해당 암호화 방법을 이용해서 해시에 대한 원본을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서 단방향 암호화에 대한 원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npm을 통해서 단방향 암호화 해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립토JS를 우선 저희는 사용을 할 거고요. 꼭 크립토JS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하는 모듈들도 많고요. 아니면 MySQL에서도 여기 MD5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바로 구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열이 나오죠. 근데 요즘은 MD5는 이 암호화 방식이 너무 단순해졌다기보다는 요즘 PC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암호화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방식이라서 요즘 슈퍼컴퓨터 가지고는 대입을 사용해서 이 문자를 찾을 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MD5는 추천을 하지 않는 방식이고, 크립토JS를 사용해서 SHA-256 정도는 되는, 이 정도 혹은 SHA-512 정도 되는 암호화 문법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노드 모듈을 설치를 할 거고요. 설치를 해주시고요.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먼저 크립토를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고요. 우리는 모듈이 다르니까 좀 바꿔서 불러올게요.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암호화할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SHA-256만 감싸주시면 됩니다. method.toString 그냥 SHA-256까지만 하면 어레이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toString으로 해서 문자열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회원가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회원가입 해보면, 자, 새로운 걸로 가입해볼게요. 가입해보면 가입 정상적으로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가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문자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우리가 1, 2, 3, 4, 5, 6을 넣었는데 이상한 문자열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패스워드 바꿔볼게요. 자, 패스워드 바꿔보면 다른 문자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문자를 가지고 해시를 한 이 값은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이 값을 가지고 이 문자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A를 한번 해시해보고, B 해시해보고, C 해시해보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시의 특징은 같은 문자열을 해시하면 같은 문자열이 나옵니다. 아까 위에서 1, 2, 3, 4, 5, 6을 넣었었는데, 넣어볼게요. 1, 2, 3, 4, 5, 6 다시 넣어보면 어쨌든 동일한 문자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시를 한 데이터는 비교를 해서 이게 원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랑 지금 같은 값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문제가 있죠. 내 정보 조회, 로그인을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다 바꿨다고 치고요. 데이터를 다 바꿔주겠습니다. 바꿨다고 치고 얘를 로그인을 하면은 올바르지 않은 로그인이라고 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코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코드로 한번 가보면, 여기에서 로그인으로 한번 가보면, 여기는 입력받은 패스워드 뭐죠? 여기에 1, 2, 3, 4, 5, 6이 들어가 있겠죠? 그거를 그대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도 동일하게 해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하게 비교를 해줘야 돼요. 이해될까요? 1, 2, 3, 4, 5, 6이 들어온 거를 그대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DB에는 해시된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1, 2, 3, 4, 5, 6의 해시된 값.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도 해시된 값을 넣어서
DB에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로그인 잘 되나요? 잘 되죠? 이렇게 암호화를 해시를 해서 저장을 하고 로그인 할 때 역시 해시한 값을 비교를 해주는 거 잊지 말고 꼭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그인 해시 비밀번호 간단하게 처리를 해봤고요. 카카오 로그인을 이제 한번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로그인을 연동하는 것은 사실 거의 프론트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백엔드에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카카오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 로그인 API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카카오 문서에서 이 결과값으로 어떤 걸 주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카카오 로그인이 뭔지부터 잠깐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카카오 로그인 센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카카오 로그인 과정이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동작하는 과정은 카카오 로그인이나 뭐 페이스북 로그인, 구글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다 동일합니다. 어떤 로그인이든지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저희가 만든 이 리줌 API를 사용하는 리줌 프론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비스 서버는 저희가 됩니다. 서비스 서버는 리줌 API가 되고요. 카카오 호스트 서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줌 프론트에서 카카오 로그인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서버로 그 요청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저희는 그 요청 정보를 카카오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1번이죠. 카카오 서버로 보내게 되면 카카오 서버가 저희 리줌 프론트로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카카오 로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용자는 카카오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저희 여기 로그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과 비밀번호 이거를 넣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의 계정을 넣으셔야 됩니다. 카카오 계정을 넣고 그 노란 창에서 카카오 계정을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정보는 저희 서버를 통하는 게 아니고 카카오 서버에 바로 갑니다. 그래서 카카오 서버에서 입력된 그 정보에 대해서 인증된 사용자인지 여부를 검사를 하죠. 저희가 지금 로그인 검증한 것과 비슷한 동작을 내부적으로 거칠 거예요. 거치고 나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해주고 이제 여기에 출력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 인증창 동의창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어떤 약관에 동의합니다. 이 서비스에 내 정보를 전달하는데 동의합니다. 라는 것들을 동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 동의를 하고 나면 이제 그 결과를 저희 서버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API죠. 리줌 API가 그 결과를 받아요. 그러면 그 정보 안에는 이제 토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토큰을 발급을 하게 되는데 가서 토큰을 발급받고 이 토큰 안에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사용자의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 유효성 검증도 저희가 하게 되고 이 토큰을 가지고 저희 회원가입 처리를 해주고 로그인 완료 처리까지 되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뭘까요? 실제로 저희 클라이언트는 로그인 정보를 저희 서버로 주지 않았어요. 저희 서버로 주지 않고 카카오 서버로 줘서 그 결과를 받아와서 저희는 그 결과에 대한 키값만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액세스 토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서버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저희는 이 사용자의 이메일과 패스워드와 같은 이 민감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예를 들어서 이 리줌 API가 매우 작은 서버예요. 매우 작은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를 믿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 서버를 믿지 못하는 환경에서 믿을 수 있는 카카오 서버를 대신해서 로그인을 대신해주는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서버를 이용해서 우리 서버가 좀 더 편하게 로그인을 연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에 이미 등록된 여러 가지 정보들, 개인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카카오 로그인, 구글 로그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로그인들이 대부분 다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되고요. 카카오 로그인을 뜨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창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서비스에 나의 정보를 넘겨준다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고 인각 코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로그인과 매우 동일합니다. 저희는 아까 액세스 키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하는 이 문자열만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이 사용자의 정확한 이메일과 패스워드 이런 건 저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사용자마다 고유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저희 쪽으로 응답을 해주게 되는데
저희는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저희 서버에 저장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 카카오 로그인 했을 때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이 카카오 로그인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앞에는 다 프론트가 하는 일들이었고, 여기서 로그인을 누르고 동의를 누르면은 인가 코드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 서버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희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저장을 해야겠죠. 자, 카카오 로그인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테이블로 가서 컬럼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알터 테이블에서 저희는 뭘 추가해 줄 거냐면 유저 테이블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유저에다가 add 컬럼을 해줄 겁니다. 컬럼은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해볼게요. 앞에서 사용했던 클라이언트 아이디 동일하게,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해주고요. 바차 255를 쓰겠습니다. 널로 허용하고요. 컬럼을 어디에다가 넣어줄 거냐면은 유저에다가, 잠시만요. 그러면은 유저 아이디 다음에 넣어 보겠습니다. 유저 아이디 다음에 2번 두 번째 자리에 오도록. 그러면 여기다가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상 실행되었고요. 유저 테이블 가보면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생긴 걸 볼 수 있죠.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생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할 때 회원가입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 컬럼이 생겼고요. 사용자는 로그인을 하거나 회원가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올 거예요. 이거는 그 서버의 설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로그인을 해서 그냥 카카오 로그인을 눌렀는데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거나, 혹은 회원가입 탭을 가서 카카오 로그인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 자, 회원가입을 했을 때, 자, 만약에 나는 카카오 로그인 사용자예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잠시만요. 아까 제가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언더바로 넣었네요.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대문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넘어오게 될 텐데, 여기는 알 수 없는 이런 값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거는 카카오에서 넘겨주는 값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값이 넘어오게 되고, 당연히 이메일과 비밀번호 없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름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름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회원가입 코드를 바꿔줘야 되겠죠.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자, 사인업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없을 때는 이메일과 패스워드 컨펌이 필수 값입니다. 그러면은 if 안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주고, 자,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겠네요. 자, 이메일 있을 때, 이건 이메일 가입자에 대한 검사 조건이죠. 그럼 여기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카카오 로그인에 대한 사용자를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risma.user.findFirst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는 사용자를 봐야 돼요. 여기서 if를 걸어줄게요.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으면, 그리고 유저가 있으면 o를 내줘야 되겠죠. 자, 반대로 else, 여기는 이메일 사용자입니다. 자, 이메일 사용자 넣어줄게요. 이 괄호 안에다 넣어줄게요. 자, 그럼 동일하게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왔을 때는 클라이언트 아이디에 대해서 해당 사용자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미 가입된 사용자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맞춰줄게요. 이미 가입된 이메일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회원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좀 다르겠죠, 이제 동작 방식이. 여긴 그대로 넣어주고, 자, 여기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같이 넣어줄 거예요. 클라이언트를 같이 넣어주는데 이메일과 패스워드는 없습니다. 여기 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리고 리턴 값에는 이메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죠? 이메일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대로 두면 그대로 반환이 될 거예요. undefined로 반환될 거라서 뭐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카오가 있을 때,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을 때는 카카오 로그인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존재를 하는 유저가 있다면
이미 가입된 사용자입니다 라고 넣어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메일로 가입했을 때는 이메일을 통해서 사용자를 검증하는 로직입니다. 자, 회원가입 다시 가볼게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넣었을 때 오류가 나죠. 비밀번호 길이를 검증하고 있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패스워드는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없을 때만 검증하는 조건이죠. 이것까지 넣어줄게요. 이것까지 넣어주고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조회를 해보면 다시 오류가 나네요.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이게 아까 스키마를 바꿨는데 이 프리즈마에 적용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자, npx 프리즈마 db 풀을 먼저 받아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스키마 폴더를 보시면 여기에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리즈마 제너레이트를 통해서 실제 클라이언트에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프리즈마 클라이언트에. 자, 그리고 다시 호출을 해보시면 됩니다. 서버 재시작 해줄게요. 서버 재시작 해주고 회원가입 다시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메일이 필수값이다. 자, 이거 필수값인 이메일을 다 바꿔주겠습니다. 널러블로 바꿔줘야 됩니다. 널러블로 바꿨죠.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다 바꿔줬습니다. 방금 널러블 바꾼 걸 반영이 안 됐네요. 자, 다시 실행을 해주고요.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호출이 됐죠. 호출이 됐고 이메일 값은 리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저 테이블을 보면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잘 들어왔고 이메일과 패스워드 없는 사용자가 됐습니다. 이 사용자는 카카오 로그인 사용자예요. 자, 가입했던 사용자를 다시 한번 호출해 보면 이미 가입된 사용자가 뜨고 있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아이디 다른 카카오 사용자가 로그인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다시 또 가입이 잘 되죠. 자, 데이터도 잘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인을 한번 또 바꿔볼게요. 카카오 회원가입을 했으니 카카오 로그인도 해야 될 겁니다. 자, 카카오 로그인도 한번 가볼게요. 자, 카카오 로그인도 여기에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죄송합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분기해 줘야 됩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만 유저 검사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카카오 로그인, 이메일 로그인이라고 적을게요. 이메일 로그인. 그 다음에 여기는 카카오 로그인. 자, 그리고 카카오 로그인이 있으면 이메일 패스워드 다 검증 안 해도 되죠. 자, 여기부터 검증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사용자가 없으면 올바르지 않은 로그인입니다 라고 띄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유저는 지금 if와 else 둘 다 사용을 해야 돼요. 밖에서 다시 유저를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저를 밖으로 빼주겠습니다. 자, 유저를 밖으로 빼주고 컨스트를 빼주면 로그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수정을 다 했으니까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메일로 로그인이 잘 되고요. 이게 아니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아무 값이나 넣어볼게요. 자, 올바르지 않은 로그인 정보입니다 라고 뜨고, 자, 9번 사용자로 지금 로그인 해볼게요. 그러면은 9번 사용자로 로그인 하게 되면 액세스 토큰이 잘 나오고요. 실제로 여기에 9번이 들어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카피를 해서 아까 JWT-IO에 들어가서 넣어보면 유저 9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로써 이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는 이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서 사용자 회원가입, 로그인까지도 같이 구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자면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카카오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구글 로그인 다 동일하게 이런 이상한 문자열만 줍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만 가지고는 카카오 로그인인지 구글 로그인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 요구사항은 카카오 로그인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구현을 했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로그인을 연동을 한다 그러면은 타입 컬럼도 같이 추가를 해서 이 키가 구글 건지 네이버 건지 카카오 건지 그런 것도 같이 구분을 해주시는 컬럼도 하나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선택 요구사항에 대해서 1번에 대해서 구현을 해봤고요. 카카오 로그인 연동, 비밀번호 해시 처리에 대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권한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분리는 뭐냐? 자, 인사 담당자의 권한이 있는데 회사 인사 담당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모든 이력서에 대해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자, 아까 보시면 이력서 수정할 때 다 삭제해버렸네요. 자, 내가 만든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사 담당자의 권한을 만들어서 인사 담당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즉 여기겠죠? 이 토큰이 인사 담당자의 토큰인 경우 모든 이력서에 대해서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회원가입할 때 얘가 인사 담당자인지 아닌지 정보를 줘야 되겠죠? 자, 그거를 그러면 얘가 회원가입할 때부터 인사 담당자인지 아니면 일반 사용자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회원가입할 때 해당 값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에서 가입할 때 제일 뒤에 뭐라고 쓸까요? 자, 그레이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레이드. 자, 그레이드는 기본값이 있어요. 기본값이 있어서 별도로 분리해 주겠습니다. 그레이드는 req.body.grade가 있는데 기본으로는 노말입니다. 자, 노말. 자, 그레이드가 있어요. 자, 그레이드가 있고 이 그레이드 값을 받아서 DB에 같이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할 때. 자, 이메일 로그인 할 때, 카카오 로그인 할 때, 그리고 이메일 로그인 할 때 그레이드를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 그레이드 값을 넣었으니 이제 DB에도 컬럼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컬럼을 추가해 줘 보겠습니다. 자, alter table user add 컬럼을 해줄 건데 어떤 걸 추가해 줄 거냐면 그레이드 가차 255 기본으로 다 주겠습니다. 난널로 주고요. 디폴트 값을 줘보겠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뭐라고 줘볼까요? 디폴트 값으로 일반 유저라고 줘보겠습니다. 일반 유저라고 줘보고 after 패스워드 다음에 추가해 볼게요. 그럼 유저 테이블에 이런 식으로 그레이드 값이 추가가 됐습니다. 유저 테이블에는 유저라고 되어 있으면 일반 유저 등급이라서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서 수정을 할 수 없는 사용자입니다. 자, 그리고 컬럼을 추가했으니까 역시 아까 npx 프리즈마를 통해서 db풀 해주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트까지 해주겠습니다. 자, 서버를 재실행 해주고요. 회원가입을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회원가입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아무거나 놓고요. 그리고 그레이드 값을 뭐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어때요? 잘 들어가죠? 그리고 만약에 그레이드 값이 없을 때는 유저 기본 값으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그레이드 값을 검증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저 그레이드 값을 검증을 하는데, 자, 만약 그레이드 값이 있는데 얘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자, 맞죠? 우리는 어떤 거냐면은, 자, 유저 혹은 어드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저 또는 어드민이어야 된다. 자, 그럼 다시 이게 아니라면은 등급 값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등급값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뭔가 이름이 이상한데. 등급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등급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회원가입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회원가입 할 때, 바꿔볼게요. 잘 가입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레이드를 이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넣어보면 등급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안 되죠. 자, 안 됩니다. 어드민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어드민이면 잘 되는데 제가 지금 2번 눌러서 그래요. 자, 다른 거 넣어보겠습니다. 잘 됩니다. 그러면은 가입할 때 어드민으로 잘 들어오죠. 잘 들어왔습니다. 자, 로그인까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력서 수정할 때 인사 담당자면은 권한을 열어줘야 되겠죠.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자, 리줌 와서 패치겠죠. 패치. 이력서 패치로 와서 이력서 가져왔고요. 유저 검증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줌.그레이드겠죠. 여기서
여기 유저가 필요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유저. 그럼 유저 정보도 같이 불러야겠네요. 여기서. 자, 올라가서. 유저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여기서 유저 점 그레이드겠죠? 그레이드가 유저이면서 다르면 마스터면 여기를 안 타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작성한 이력서이거나 등급이 어드민이다. 권한 등급이 어드민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수정을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자, 수정을 해보면 이래서 수정 1번 안 되죠? 그러면은 어드민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알고 있으니까 클라이언트 아이디도 암호화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아까 해시한 것처럼.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로그인을 해서 자, 이 토큰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어드민 계정을 로그인했기 때문에 이걸로 돼야 됩니다. 자, 그 이력서에 수정 들어가셔가지고 토큰을 어드민 토큰을 넣고요. 그래서 수정 가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정이 잘 됐습니다. 이번에는 내게 아니죠 이거 1번 내게 내가 14번 유저가 맞는 게 아닌데 수정이 잘 됐습니다. 다시 조회하러 가볼까요? 1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1 수정 잘 되죠? 인터뷰 2 수정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급 권한까지 넣어봤습니다. 등급 권한은 이런 식으로 컬럼으로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여러 가지 코드 값을 분류해서 여기까지 등급 기능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의 권한의 경우에는 지금 어드민이라고 만들었는데 어드민의 경우에는 모든 이력서에 대해서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까지 기능을 넣어 봤습니다. 자, 이것도 커밋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사 담당자 권한 추가. 자, 그럼 이번에는 자동 로그인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로그인이란 뭐냐면 아까 액세스 토큰을 저희가 12시간으로 설정을 했었죠. 근데 이 12시간의 액세스 토큰의 만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발급받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사용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액세스 토큰이 만료된 12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2시간이 지났지만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일주일 안에 다시 그 사이트에 접근했다면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발급받아서 로그인을 계속해서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글에다가 JWT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관련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블로그를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네, 여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API 호출했을 때 제일 먼저 액세스 토큰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액세스 토큰이 유효하면 정상적으로 API를 호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401 에러가 날 겁니다. 401 에러를 받은 클라이언트는 리프레시 토큰이 존재하는지를 검사하고 그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다시 서버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 입장에서는 이 리프레시 토큰이 유효한 리프레시 토큰이라면 다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리프레시 토큰까지도 만료가 됐다면 예외를 처리를 하고 응답을 반환하면서 더 이상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발급받는 코드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라우터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는 새로운 라우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하나 추가해서 이번엔 os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os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os.router.js라고 하고요. 필요한 코드는 여기서 잠깐 몇 개 복사해 오겠습니다. 우선 익스프레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익스프레스 한 줄과 유저, 그다음 라우터 코드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다음으로 JWT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JWT 웹 토큰 리콰이어도 같이 가져올게요. 자, JWT 웹 토큰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듈 좀 익스포트 해주셔야겠죠. 라우터를 익스포트 해줍니다. 다음으로 app.js에 가서 경로를 추가해 줘야 할 텐데 최상단에다가 뭐라고 추가할 거냐면 os라고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라우터 역시 os 라우터를 만드시고요. require 경로도 os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 os 라우터를 os의 경로에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s 라우터가 잘 동작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봐 볼까요? router.get req res next 해서 res.send 한번 보내볼게요. os 그러면 closed 해서
3000에 OS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OS라고 잘 뜨고 있고요. 라우터가 잘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어떤 걸 받을 거냐면 리프레시 토큰을 받아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발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포스트로 만들어 볼게요. 포스트로 만들고 우리가 자,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API 명세서에서 OS 경로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증이라고 하고요. 액세스 토큰 재발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로 요청할 거고요. OS의 경로는 토큰이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바디 값으로는 죄송합니다. 자, 바디 값으로는 리프레시 토큰을 받을 겁니다. 스트링이겠죠? 그리고 응답 값으로는 액세스 토큰, 그리고 새로 만든 리프레시 토큰을 발급해 주겠습니다. 리프레시 토큰을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을 때는 항상 리프레시 토큰도 다시 만들어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오류는 역시 상단에 있는 오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자, 이제 필요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q.body로 어떤 걸 받을 거냐면 리프레시 토큰을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으로 검증을 할 건데 이 리프레시 토큰이 정상적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를 JWT 웹 토큰을 이용해서 베리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을 거고요. 리프레시 토큰을 검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액세스 토큰을 만들 때랑 다른 키 값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줌에다가 뒤에 특수문자를 다른 걸 아까랑 다른 걸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리프레시 토큰을 검증할 때 쓰는 이 키 값을 임의로 넣어줬는데 우리가 아직 리프레시 토큰을 만드는 로직은 추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키 값은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고요. 이 키 값을 이따가 리프레시 토큰 만드는 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인증을 완료하게 되면 토큰이라는 것을 만들게 될 거고요. 이 리프레시 토큰이 유효한지까지도 이 베리파이 안에서 검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토큰 점 유저 아이디가 들어있는지를 검사를 해줄 거고요. 자,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없으면 RES를 바로 날려줄게요. 스테이터스 401번으로 end를 날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큰 안에 유저 아이디가 없다면 401번으로 권한 없음 메시지가 리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 여기까지 왔으면 리프레시 토큰이 유효하다는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재발급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만들 건데요. JW 웹 토큰을 이용해서 사인으로 호출하고요. 아까랑 동일합니다. 여기서 유저 아이디를 넣어줘야 될 텐데 지금 유저 아이디가 없죠. 그래서 이 토큰에 있는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유저를 불러올 겁니다. 여기서 다시 프리즈마를 사용해야겠네요. 자, 프리즈마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먼저 프리즈마부터 추가하고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리줌 가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2개 복사해 오도록 할게요. 추가해 주고요. async 붙여주시고 유저는 await prisma.user.find first를 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는 token.user id가 될 거고요. 그리고 유저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유저가 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가 없다면 리턴으로 res.status.401번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유저가 있다면 여기다가 유저 아이디에 이제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키값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키값은 아까 어디에서 사용되었나요? 유저에 보면 로그인 API에 가보시면 사인인 API죠. 여기에 보시면 액세스 토큰 만들 때 이 키값을 넣어줬습니다. 키값을 넣어줬는데 뒤에 아까 12시간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같이 복사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키값 넣어주고요. 유효기간이 12시간까지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프레시 토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동일하게 복사해 가겠습니다. 자, 리프레시 토큰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위에랑 겹치네요. 그러면 이름을 new refresh 토큰이라고 하고 위에도 new access 토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키값을 뭘 써야 되죠?
네, 위에서 만들었던 이거 동일하게 복사해 오셔가지고 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익스파이어 만료 기간의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보시면 7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2시간이 아니라 7day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res.json에다가 액세스 토큰을 줄 건데 얘는 new access 토큰을 줄 거고요. 다음은 refresh 토큰을 줄 건데 얘는 new refresh 토큰을 담아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리프레시 토큰을 만들었는데 최초 로그인 할 때도 이 리프레시 토큰을 줘야겠죠. 그러면 자, 이 한 줄 동일하게 복사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 유저의 로그인 하는 곳으로 가서 여기에 리프레시 토큰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역시 반환값에 리프레시 토큰을 추가해 주고요. 리프레시 토큰을 추가해 줬으면 어디를 바꿔야 되죠? API 명세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API 명세서로 이동을 해서 로그인 API로 가서 액세스 토큰 밑에 리프레시 토큰도 함께 리턴 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리프레시 토큰. 자, 좋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이용해서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API를 통해서 리프레시 토큰이 다시 잘 나온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리프레시 토큰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 하나 만들어서 인증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뉴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액세스 토큰 재발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고요. 경로는 오스의 토큰이라고 아까 만들었죠. 그리고 바디 값으로 뭘 보내냐? 리프레시 토큰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프레시 토큰은 어떤 게 나오냐면 아까 로그인해서 새로 만들었던 리프레시 토큰 있죠? 얘를 동일하게 복사를 해 오셔가지고 여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넣으면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이 잘 나와야 됩니다. 잘 안 나오네요. 404가 뜨는데 잠시만요. 어떤 게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스의 토큰으로 가보시면 여기 토큰이라는 경로를 안 넣었네요. 자, 포스트에 토큰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호출하게 되면 자, 왜 호출이 안 될까요? 자,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스에 가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 where를 안 붙여줬네요. 자, where를 안 붙여줬습니다. where 넣어주고 그 안에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호출을 해보면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이 잘 나오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액세스 토큰이 만료됐을 때 오스의 토큰이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다시 발급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API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오스 토큰이 잘 사용이 되는지, 액세스 토큰이 잘 사용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를 해와가지고 이력서에서 세팅해서 방금 복사해온 오스 토큰을 넣어주고요. 액세스 토큰을 넣어주고 이걸 가지고 이력서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이력서입니다 라고 제목을 넣어주고요. 샌드를 보내게 되면 정상적인 호출이 됐죠. 이력서 조회를 가보겠습니다. 가보시면 새로운 데이터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액세스 토큰을 만료됐을 때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까지 다시 재발급하는 과정을 만들어 봤고요. 자동 로그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